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지난 8월 27일이었죠.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안 대표가 이 당 대표 출마 당시 2달 안에 지지율을 올리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10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상승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 과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안철수 대표는 최근 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내부 갈등도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 직접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들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대표가 되신 지 100일이 좀 넘으셨는데요. 먼저 이 100일 굉장히 또 힘든 하루하루였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치열하게 달려온 지난 100일이었습니다. 의원수 저희가 40명 정도지만 네. 지난 인사 문제라든지 법안 심사 그리고 예산 국면 저희 나름대로 최선 다하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어야 이 양당 구조가 아닌 3당 구조의 필요성을 그래도 많이 보여주는 그런 활동들을 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예산 문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번에 예산안이 결국은 좀 갈등 속에서 통과를 했는데요. 예산안 협상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지금 양당되었으면 지금도 예산안 표류하고 있을 겁니다. 그 20대 국회가 지난 국회들과 어떤 점이 틀린가? 가장 틀린 점이 국회 공전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한 당이 그냥 국회 깨고 나가버리면 국회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항상 공전이 됐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2번 나갔습니다만 2번 다 그냥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국민의당이 있으니까 있든 없든 계속 일을 하는 국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제대로 역할해서 예산안 표류도 맞고 그리고 저희들이 정말로 바라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일들을 나름대로 성과를 낸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안 대표께서 이 대표 취임하신 바로 직후에 이 호남을 방문하셔서 이 SOC 예산을 좀 증액하시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 예산에 좀 반영이 됐나요? 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을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사실 SOC 예산은 한 해 예산만 비교하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개념으로 비교를 했어야 됩니다. 그 점 정부에서 간과하고 있어서 그 점 지적하고 저희들이 바로 잡았습니다. 네. 이제 3당의 역할을 지금 끊임없이 꾸준히 잘 해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율은 그렇게 오르고 있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대표님? 예,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께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면들도 또한 저희들도 많다고 자성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과정이 물을 끓이는 과정과 이제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물이 끓을 때 10도에서 99.9도까지 열심히 온도를 높여도 물은 끓지 않습니다. 바깥에 100도가 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계기가 있을 때 그동안의 노력들이 이제 빛을 발하게 되는데 지금 열심히 나름대로 축적의 과정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예산 정국을 통해서도 그런 축적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기가 있어야 된다.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전환점을 지금 바른정당과의 통합으로 보시나요? 바른정당과의 이제 관계 이제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네. 지금 바른정당과 연대, 통합,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너무 선거공학적으로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단순히 선거공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지향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저는 한마디로 자유한국당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지방선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가 자유한국당을 더 축소시킬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번 지방선거 제대로 잘 치러서 그래서 우리가 당선자 수와 상관없이 국민 지지율로 2등으로 올라설 수 있으면 자유한국당은 훨씬 더 축소되고 말 겁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잘 못 치르게 되면 자유한국당 세력은 이제 더 힘을 받고 더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더 커질까 봐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 대표 출마하시면서 꺼낸 이야기가 이 극중주의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국중주의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논란도 좀 있고 그랬는데 과연 그럼 대표님 생각하시는 이 좀 정체성, 지금 반자유한국당 연대라는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정체성을 갖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중도개혁 정당입니다. 합리적인 개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 외환위기 극복한 것이 바로 이 중도개혁 노선이었습니다. 네. 새정치국민회의 그리고 새천년 민주당 강령에도 정확하게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계승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중도개혁을 말씀하셨고 반자유한국당 연대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된다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대표님 지금 같이 연대를 생각하고 통합을 이야기하는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과도 통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안 대표님이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엇박자가 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자유한국당 그 연대를 추진하고 있는 바른정당의 이 스탠스. 그 반자유한국당 연대라는 그 말을 저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그쪽에서도 지향점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저런 세력으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들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전체적으로 우선은 전국적인 선거를 치르는 이제 당대표 관점에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현재 전국 선거가 사자구도로 치러지면 저희들은 제대로 해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든 3자 구도로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중도개혁 세력으로서의 전국적인 자리를 잡는 것이 저희들이 가야 되는 방향이고 그것이 자유한국당을 훨씬 더 작게 축소시키는 네.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그 호남은 이미 양자 구도입니다. 네. 그래서 전국 선거가 4자 구도에서 3자 구도로 바뀐다고 한들 호남에서는 그것이 영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 선거를 지휘하는 당대표 입장으로서 지금 현재 4자 구도를 3자 구도로 만들어야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 호남과 이제 다른 지역 간의 그 시각 차이를 좁힐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고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거에서 반자유한국당 연대를 만들어서 자유한국당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라도 3자 구도의 선거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정당과 통합되는 어떤 연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이 바른정당이 그러면 자유한국당과 이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 이건 없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는 40석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바른정당은 11석입니다. 네. 같이 합하면 저희들 중심으로 통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리면 네. 저는 지난 6년 정도를 끊임없이 자유한국당과 맞서 싸워왔습니다. 저는 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네. 지난 2011년 생각해 보시면 그때 현 서울시장 박 시장 손 들어줘가지고 처음으로 야권이 이런 주요 선거에서 이기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 막기 위해서 제가 몸을 던져서 후보 양보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2014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과 통합해서 이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총선 때 여소야대 만들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국민의당이 가장 앞장섰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 자체가 자유한국당과 맞서서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은 한 게 없습니다. 네. 뒤에서 이렇게 뒷짐지고 있다가 과실만 챙겨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진정성들 그리고 제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린 모습들을 보시면 네. 이제 앞으로 제 지향점 어떻게 정치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진정성 전달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호남민들도 그런 진정성들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지금 호남에서 다수당이 돼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런데 대표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 절대 통합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유승민 대표랑도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셨을 것 같아요. 유승민 대표의 공적인 입장은 어떻게 전해 들으셨어요, 대표님? 유승민 대표 당선된 직후에 이제 인사를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직접 듣고 그리고 또 본인이 직접 그 인터뷰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그 당내 뭐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내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 국민의당과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 양쪽 다 뭐 연대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놓는다고 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가능성도 없고 기대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분명히 한 달 전에 벌써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어떤 언론을 통해서는 뭐 양쪽 다 협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인 마음은 자유한국당이 아닌 국민의당과 합칠 의사가 있다라고 유승민 의원 대표가 이야기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리고요, 대표님, 그런데 유승민 대표가 지금 이제 햇볕 정책, 김대중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대북 정책인데 햇볕 정책과 이 탈호남 이 두 가지를 국민의당이 그 약속을 해야지 실질적인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발언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대표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선돼서 이제 그 인사 왔을 때 저한테 설명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게 그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그렇게 지금 나왔다. 그게 원래 본인의 취지는 아니다. 네. 이제 그 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취지로 이해를 하십니까, 대표님께서는? 그 결국은 이 대북 문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지역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하나씩 이번에 정책 연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서로 간의 공통점 차이점들을 발견하는 과정들을 꼭 거쳐야만 됩니다. 그래서도 제가 지금 뭐 당장 통합하자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모든 일은 과정과 순서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을 맞춰보는 일이고 그게 정책 연대이다. 그래서 지금은 특히 이제 예산 끝나고 나서 12월 국회는 정말로 중요한 여러 가지 법안들 논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안들 예를 들면 선거제도 개편이라든지 방송법 개정이라든지 경제 살리기 법안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그 대북 관련한 그런 정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심도 깊은 논의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과연 어느 정도 다른 것인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그런 것들에서 차이들이 많이 불식되고 오해가 해소된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뜻을 끊임없이 맞춰보면서 당위성, 통합의 당위성은 있기 때문에 서로의 뜻과 의사를 서로 맞춰보면서 그 통합의 과정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네. 분명한 것은 저는 지향점은 연대를 한다면 반자유한국당 연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 내에서 이렇게 대표님이 추진하는 통합에 대해서 반발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박지원 의원, 정동영 의원, 천정배 의원, 중진들을 비롯해서 호남 출신 의원들 대부분이 반대를 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왜 이런 갈등들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당이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점은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단지 이제 방법론에 대한 생각 차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 총선 때도 한번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각자가 생각한 이제 미래에 어떻게 되면 당이 좀 더 잘 될 거란 방법론이 달랐기 때문에 지난 총선 때도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제 소신을 가지고 돌파를 해서 결국은 이제 여소야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각자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들이 다릅니다만 서로 치열하게 논의하고 함께 힘을 모아나가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의 총의들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발이 굉장히 거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발이 거센데 이러다가 당이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 지역민들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좀 하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혹시 당이 깨질 위험성은 없습니까, 대표님?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아주 힘든 상황에서 힘을 모아서 이렇게 그 국민의당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 사명감, 소명의식들이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다 있습니다. 얼마 전 박지원 의원이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해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영남권에서의 지방 기초의원들이 굉장히 요구가 거세다. 후보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영남권의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광역단 이런 지금 통합과정 논의 속에서는 광역단체장 한 명이라도 국민의당 당선될 수 있겠느냐 의문이 든다. 이런 류의 발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재 영입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자 구도로 선거 치르면 기득권 거대 양당과 함께 이제 삼지대가 그렇지 않아도 미약한데 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나가기가 힘들다고 모두 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조건이 최소한 이제 3자 구도 정도는 돼야 힘든 여건이지만 나올 수 있다. 네. 그런 분들이 전국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전국 선거를 지휘하는 당대표 입장에서도 그 점에 대한 고민, 그래서 그 점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그 바른정당과의 연대 내지는 네. 통합, 그것을 저는 방법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번 지방선거를 잘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한 네. 각자의 대안을 가지고 당내에서 치열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호남 출신의 국회의원들, 지금 호남 그 국회의원들이 주로 반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전국 정당화를 위해서 영남의 교두보를 만들고 전국화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속에서 지금 이런 통합 논의를 하실 텐데, 반면에 이게 혹시 호남에 있어서 국민의당의 지지율을 더 축소시킬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고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우려는 없을까요? 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향하는 그런 방향들, 반자유한국당 연대를 지향하고 결국은 저희들이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국민 지지율 기준으로 2위로 올라서고 네. 정말로 자부심 있고 자랑스러운 정당으로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 진정성이 전달되면 이해를 해주시고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내일이신가요? 지금 2박 3일 일정으로 저희 호남, 광주, 전남 방문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호남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서 오시는지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작년 총선 때 국민의당을 세워주신 그 마음 지금도 가슴속 깊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호남의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자랑스러운 정당이 되라, 그 뜻 아니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때 잘했다고 주신 선물이 아니라 저희에게 잘할 거라고 숙제를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숙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광주, 전남 오셔서 또 지역민들과 많은 대화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